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오늘은 정부회계감사론 제7장을 동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회계감사론 전체에서 제7장이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그래서 꼭 반복해서 들으시고, 지금 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많으면 2개로 나눠서 찍고요. 좀 잘 나가면 한 번에 찍을 텐데 한번 일단 강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총계정 원장에 옮겨 적는 그것까지 했는데, 옮겨 적고 아마 그 마감은 아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부터는 마감을 잡고 재무제표까지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총계정 원장, 거래가 발생하면 그것을 개념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분계를 했잖아요. 분계한 것을 계정을 따라서 계정 원장에 기록을 하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그 기록들이 일정 기간, 그 기간을 회계 연도라고 하는데, 회계 기간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연도로 따지면 회계 연도고 회계 월이 될 수 있는데, 한 달 마감을 하든지 1년 마감을 하든지 이제 한번 장부를 마감해야 되는 시점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뭐 이렇게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엑셀에 놓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엑셀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셔가지고 엑셀에다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면 이 좌우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자동 검증이 또한 됩니다. 그래서 현금 계정을 이렇게 마감하는 작업이에요. 차변과 대변의 모든 거래를 기록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차변에는 요 있는 상대방 거래죠. 차변에 돈이 들어온 거는 5천만 원 자본금으로 들어오고 5천만 원 차입금으로 들어오고, 이게 현금의 입금의 상황입니다. 차입금, 은행 차입금으로 1억 원 빌렸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으로 100만 원, 매출액 100만 원, 외상 매출 200만 원, 매출액 90만 원, 뭐 이렇게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돈 나간 거 오른쪽에 나간 게 나와 있어요. 엄청 많이 나갔죠. 보증금 2천만 원, 임차료, 영업권 5천만 원, 비품 또 나갔고, 임차료, 비품 이렇게 쭉 나갔습니다. 그리고 원재료로 사는데 100만 원, 차량 운반고 3천만 원, 자동차 보험료, 주차장 사용료, 비품, 급여, 원재료, 공공요금, 원재료 해가지고 전체 들어온 돈이 현금으로 따지면 100만 1000만 원, 2억 490만 원, 천 단위는 없으니까 2억 490만 원이 들어오고, 나간 돈은 이렇게죠. 오른쪽에 나간 돈은 1억 2122만 원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잔액으로 얼마가 남아있어요? 현금 통장에 8,368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좌우를 다 따져보면 좌우가 같게 나와야 복식후기 원리에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합계잔액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합계액을 도출하고, 그 다음에 잔액을 도출해보면 현금은 내 통장에 지금 8368,0000원이 남아있다. 이렇게. 물론 이게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지만 왼쪽에 남았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다시 이렇게 전기를 해서 현금 계정은 왼쪽에 남아있는 잔액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액 계정을 보면은 매출이 얼마 발생했느냐. 현금 매출, 외상 매출, 현금 매출, 외상 매출, 현금 매출, 외상 매출 해가지고 요 한 달 동안, 9월 한 달 동안 내가 1,050만 원어치 매출이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출액 잔액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을 정리해 보면 외상 매출금 9월 10일에 200만 원, 그 다음에 20일에 300만 원, 30일에 260만 원 외상으로 팔았어요. 채권이죠, 왼쪽에. 그런데 25일에 현금 요거에 대해서 9월 10일 거에 대해서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외상 매출 채권이 없어지고 현금으로 대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잔액으로 남은 거는 총액으로 따지면 함께는 760만 원인데, 이쪽인데 잔액으로 따지면 요거 2개만 남는 거죠.
60만 원 외상 매출금 채권으로서의 잔액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재료 항목을, 이게 원재료 계정이에요. 원재료 원장을 보면은 원재료 구입하는데 비용이죠. 원재료 이제 비용이 나왔을 때고, 이거 이제 자산이죠, 자산. 이렇게 재고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원재료는 가지고 재고 자산인데, 재고 자산으로 9월 2일에 100만 원, 120만 원, 110만 원. 그래서 330만 원 원재료가 남아있죠. 그러나 이 원재료는 다 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원가 회계를 할 텐데, 이 원재료는 이 상품을 만들어서 다 팔았기 때문에 원재료를 까줘야 돼요, 서로. 그때 사용하는 것이 원가 회계고, 그때 이제 매출 원가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조금 더 오래 생각해 봐야 되니까 나중에 또 이야기. 하여튼 원재료의 잔액도 이제 처음 하는 거에 있던 330만 원 남아있는 걸로 치고, 공공요금 3번 냈잖아요. 9월 달에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낸 거 35만 원 비용으로 계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급여 나간 거 180만 원 한 번 나갔잖아요. 이거 급여 비용으로 180만 원 잔액이 남고요.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냈잖아요. 100만 원 자동차 보험료 잔액으로 100만 원 남고, 그 다음에 주차장 사용료 120만 원. 그래서 자동차 보험료나 주차장 사용료는 나중에 발생주의 회계할 때 다시 따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한 달치, 9월 한 달치를 따지는데 요 100만 원, 120만 원은 한 달치가 아니고 12개월치예요. 1년어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9월 한 달치만 진짜 9월의 입장에서는 보험료고, 나머지는 내가 미리 준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죠? 선급 보험료, 선급 사용료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채권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도 좀 어려운 거니까 뒤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샀죠. 3천만 원. 요것도 샀는데 나중에 이제 계산할 때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치가 줄어들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감가상각, 비 그러는데, 감가상각 처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나중에 결산정리분기할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비로 4천만 원 들어갔고요. 이건 비용 처리해 버렸어요. 그냥 이것도 할부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회계 원칙에 따라서 각 회사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다 4천만 원 비용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차입금 이렇게 100만, 1000만, 1억 5천만 원 남아있는 게 되고, 어음 4천만 원. 그래서 차량 운반구 보면은 이렇게 3천만 원 해서 잔액이 남게 되고요. 수선비 9월 1일 날 3천만 원 쓰고 두 번에 나눠서 썼네요. 4천만 원 수선비로 들어갔고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어음 부채입니다. 부채 9월 1일 요거 수선비를 어음으로 줬나 보네요. 그러니까 어음으로 줬으니까 요게 4천만 원 어음 부채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차입금 부채 두 번 빌렸네요. 5천만 원 1억 원 빌린 거,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 차입금으로 잔액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품 항목을 가보면, 비품 항목도 이제 자산 계정이죠. 비품 이것저것 많이 땄잖아요. 이거를 뭘로 했어요? 자산으로 처리한 거예요. 자산으로 비용 처리한 게 아니고. 나중에 여러분들 시험 보게 될 때도 제가 비품은 자산으로 처리하라,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니까 비품이 자산이면 재고 자산에 들어가는 거, 자산에 들어가는 것이고, 비용 처리하면 사무용품 비 해가지고 비자를 붙여서 비용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것저것 산 거, 냉장고서부터 탁자, 의자까지 다 합치면 이게 비품 산 게 얼마예요? 100만, 1215만 원어치 비품을 샀네요. 이게 잔액으로 남고요. 그 다음에 임차료도 보면은 임차료, 그곳에 쓰는 돈 임차료에 요거 140만 원 월세죠. 그리고 요 2만 원은 뭐였어요? 정수기 렌탈하는 임차료였죠. 정수기 렌탈 임차료 9월달 한 달만 2만 원이니까 이게 142만 원이 임차료 잔액으로 이렇게 마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업권 준 거 있죠. 5천만 원어치 영업권을 줬기 때문에 이 영업권에 이렇게 권리로 내가 계상을 했어요. 이거는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나로서는 권리로서 계상하고 싶다. 나중에 받을 수 있으니까 다음 내 업장에서 사업을 인수받을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자산 계정에 해놓은 것이죠. 그 다음에 보증금 주인한테 준 돈이잖아요. 디파짓으로 맡겨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 채권이에요. 나갈 때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채권 2천만 원 계상을 해놓고 잔액으로 2천만 원. 그 다음에 자본금 계정도 여러분 보면 자본금 맨 처음에 우리 가게 주인이 내가 가게에 냈다 하더라도 가게 입장에서는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 5천만 원 이렇게 남도록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총계정 원장을 다 정리하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 잔액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잔액이 정확하게 좌우로 따져봐서 알맞게 계산되어 나왔으면 그 잔액을 한번 쫙 정리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수정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얼 시트가 되는데 그래서 시산표를 트라이얼 밸런스 시트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작업은 수정 전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결산 분계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요. 즉 주차료라든가 1년어치 주차료 뭐 또 뭐가 있었죠? 보험료 이런 것들 1년치 냈지만 아직 정리분계는 하기 전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마감한 상태를 한번 총정리해 보는 거를 시산표라고 해요. 이거보다 좀 더 한 번 더 정리된 거는 정산표 그러는데 시산표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계정별로 합계액과 잔액을 도출해서 하나의 반대 계정, 실제 계정의 반대편에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산표 계정에 합계액, 잔액을 표시해 보고 그래서 전체 양쪽에 총 합계액을 맞춰봐서 양쪽 합계가 맞으면 잔액 합계뿐만 아니라 총 합계가 맞으면 일단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함에도 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1차로는 이것을 통해서 오류가 한번 검증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1차 수정 전 시산표를 보면 가운데에 계정 이름을 쭉 씁니다. 가운데에 계정 이름을 쓰고 왼쪽이 차변, 오른쪽이 대변이 되겠죠. 데빗, 크레딧. 아주 현금 계정은 원래 왼쪽에 자산의 증가니까 자산의 증가로서 여기 잔액이 남게 돼요. 그래서 자기 계정을 따라서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잔액은. 현금 계정을 보면은 이것만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9월 한 달 동안 차변 들어온 돈이 이만큼 나간 돈이 이만큼 그러니까 지금 통장에 남아있는 돈은 8,368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매출액은 수익 계정이니까 매출액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 내가 시작할 때 전체 외상 매출금은 760만 원이었는데 그 중에 200만 원 아까 현금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남은 외상 매출금 즉 채권은 560만 원 남았다.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로 재고자산으로 남아있는 것 330만 원 남아있습니다. 물론 요거 나중에 원가 처리하면 다 써버렸잖아요. 상품으로 물건 파느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매출 원가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낸 거 비용이니까 그대로 급여 준 거 180만 원 그대로 자동차 보험료 100만 원 낸 거 그대로 자동차 사용료 120만 원 그대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따 한번 다시 한번 또 정리해 줘야 돼요. 이것이 발생주의 원리에 따를 때 복잡해지는 것이지만 복잡해지는 만큼 더 정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운반고 3천만 원 이것도 감가상각에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수선비 이건 비용 처리한 거니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빌린 돈 부채죠. 부채로서 전체 1억 5천만 원 빌린 거 그대로 있고 어음도 4천만 원 부채로 그대로 있어. 부채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차료 비용이니까 아까 이야기한 뭐라고 그랬죠? 집 임차료 140만 원하고 정수기 임차료 2만 원 해서 142만 원 비품 산거 1215만 원 영업권 채권으로 5천만 원 그 다음에 보증금
2천만 원 맞췄잖아요. 2천만 원. 그리고 나한테 자본금으로 있는 거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양쪽의 합계를 먼저 따져봅니다. 그러면 373, 720, 000. 여기도 373, 720, 00. 모든 계정을 왼쪽에 한 번, 오른쪽에 한 번 기록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양쪽이. 잔액도 따져보면 잔액도 다 따져보면 양쪽이 이쪽 차변 잔액이 250, 500, 000. 여기도 250, 500, 500. 이게 숫자가 서로 다르게 나오면 내가 뭔가 어디서 잘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게 수정분계라고 하는 건데 이거 결산분계 또는 수정분계라고 합니다. 여기는 발생주의 회계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주차료를 내가 1년치 12개월치를 줬는데 1개월치만 계산해라. 그럼 12개월치 12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 그 중에 1개월치는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11만 원, 남은 11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줘도 줄 필요가 없는데 준 돈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는 받을 수 있는 돈,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계 기간, 회기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한데 회기를 한 달치로 삼느냐, 1년치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회계 내 비용은 비용 처리해줘. 나머지는 비용과 수익 부분에 대해서 회계 내에 있는 것만 처리해줘. 한 달치면 한 달치만 처리해주고 나머지 12개월치는 다르게 한다. 이게 실제 사례를 보면서 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원재료 내가 남아있는데 여기 보면은 원재료 계정에 내가 이만큼 남아있다. 330만 원 남아있다. 그래. 이거 다 써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비용 처리해 주느냐 이거죠. 이것이 뭐가 됐어요? 나한테 아까 매출액, 수익이 돼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원재료를 처리하는 거를 원가, 회계 또는 매출 원가를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 그냥 절대 외워서는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수업 시간에 계속 질문하시고 그래서라도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1년치 처리해야 돼요. 그렇죠? 주차장 사용료도 1년치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개월, 9월치만 반영하고 나머지 11개월치는 1년이 12개월이니까 11개월치는 따로 자산으로 채권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처리, 기계장치, 자동차,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인데 1년 지나면 뭐 한 달 가지고는 감가상각 처리를 안 해도 되겠지만 1년 지나면 3천만 원이면 한 300만 원이 중고차로 팔려면 그거 이하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그 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내가 살 때 3천만 원이니까 지금부터 3천만 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년 지났으니까 내 자동차 지금 2,7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반영해 주는 거를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첫 번째 원재료의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거 원가회계라고 하는데 한번 잘 보세요. 매출 원가는 B가 이거 안 붙어서 비용이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매출 원가 B예요. 비용으로 처리해 주는 거예요. 원재료를 다 써버리고 재고 자산이 하나도 없어요. 창고에. 그렇죠? 이거 없어진 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원재료가 없어진 걸로 처리해 주는 거 비용, 매출 원가로 처리해 준다. 어떻게 해요? 원재료를 왼쪽에 있잖아요. 원재료를 없애주려면 오른쪽에 원재료 330만 원 써주고 대신에 왼쪽에 비용 처리, 매출 원가 33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재료 총계정 원장에 기존에는 330만 원이 남아 있었잖아요. 근데 대변에 330만 원 처리를 매출 원가로 처리해 줌으로 인해서 잔액이 뭐가 돼요? 제로가 돼요. 실제로도 내 창고에 원재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매출 원가고 원가 회계라고 해요. 반면에 이제 비용이 그만큼 발생한 거죠. 매출 원가로 330만 원 비용 계정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원가 회계 가장 간단한 건데 이것도 어디까지 이제 원재료가 남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남아있는 거를 재고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 남아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에 처음 들어온 거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기초적인 회계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떨궈낸다고 생각하고 심플하게 가장 심플하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 냈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1개월치는 진짜 내가 낸 돈이고 나머지 12개월치 12개월 중에 11개월치는 선급보험료예요.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분개를 하냐면 차변에 선급보험료 100만 원 그래서 이 부분이 12분의 11 해가지고 91만 원을 처리해주고 대변에 자동차 보험료 91만 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 비용이 100만 원 발생했잖아요. 100만 원 다 아니고 어떻게 돼요? 9만 원만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12분의 11이니까 그죠? 9만 원만 실제 비용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요? 채권으로 기록을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변에 선급보험료 91만 원, 자동차 보험료 90만 원.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료 계정에 가면 원래는 100만 원이 있었는데 오른쪽에서 91만 원을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번 9월 달에 발생한 자동차 보험료는 잔액이 얼마다? 9만 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대신 91만 원은 뭐가 돼요? 선급보험료로 나의 자산, 내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채권, 자산으로 이렇게 선급보험료라고 했지만 선급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산 계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발생주의 원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차비도 12개월치 냈는데 지금 1개월치만 반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개월치만 반영을 해야 되고 나머지 11개월은 선급 주차비 자산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급 주차비가 늘어났어요. 즉 자산이 110만 원 새로 생긴 걸로 보고 주차장 사용료 기존에 120만 원인 거를 110만 원 까주는 거죠. 그래서 주차장 사용료에 보면은 기존에는 120만 원 나간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110만 원은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번 회계에는 10만 원만 나간 걸로 치고 요 110만 원은 뭘로 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돈 선급 주차비, 선급 주차료 또는 선급 주차장 사용료 해가지고 110만 원을 남기게 됩니다. 이것이 발생주의 회계 원리에 따른 수정 분계 또는 결산 정리 분계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 첫 시간은 이 정도 하고 한 번 더 찍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이 부분 앞쪽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수정 분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복해서 잘 들으시고 모든 거는 혼자서 해서 깨달을 때 자기 것이 돼요. 남의 강의 100번 들어봤자 안 됩니다. 듣는데 그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생각하고 친구와 함께 토론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죄송합니다.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곧바로 제가 또 두 번째 강의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